대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은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수학적 기납법은 일종의 증명법입니다. 우리가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 명제를 배울 때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대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세 번째는 3단론법이죠. 네, 명제 파트에서 이렇게 세 개를 배웠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번 시간에 배울 수학적 기납법이 들어갑니다. 자, 복습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보고 나서 수학적 기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귀류법 뜻이 뭐였습니까? 귀류법 뜻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의 반대를 가정을 합니다. 어떤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죠. 자, 명제의 부정을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 가정에 따른 결론이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죠. 그죠? 예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상적인 예로는 알리바이가 있죠. 그 예로 든 것이 뭐였습니까? 네, 해운대 살인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해운대에서 5분 전에, 10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수학적인 예가 있죠. 수학적인 예는 이거였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합니다. 가정하죠. 그래서 루트 2가 b분의 a, 그죠? a, b는 서로 소라고 가정하고 출발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a와 b가 서로 소가 아님을 증명해서 이 가정이 모순됨을 보이죠. 따라서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이었었죠. 그죠? 자, 그게 귀류법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우법은 어떤가요? 네, 대우법은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가정할까요? 네, P이면 자,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명제와 진리값이 같은 대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그것과 진리값이 같은 대우를 증명함으로써 원래의 명제가 증명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대우법이라고 하죠. 이것의 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이런 것이 있었죠. k제곱이 2의 배수이면 k도 2의 배수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k제곱을 2의 배수라고 하면 2n이라고 둬볼 텐데 그러면 k는 루트 2n이 될 테니까 얘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에 대우 명제를 씁니다. k가 2의 배수가 아니면 k제곱은
2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k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k는 2n-1 그리고 n은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n은 자연수 이렇게 두면 k는 2의 배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때 k제곱이라는 것은 이걸 자연스럽게 제곱을 할 테니까 k제곱은 2n-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전개하면 4n제곱 빼기 4n 플러스 1이 되어서 2로 묶어내면 2n제곱 빼기 2n 더하기 1이 되죠. 자, 그러면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얘는 2의 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호명제가 증명이 되었죠. 대호명제가 참임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 원래 명제도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대우법이죠. 이해되시죠? 자, 3단 논법 볼까요? 네, 3단 논법. 3단 논법은 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P이면 자,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자, 이거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네, P이면 자, R이다가 성립하죠.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자, 이런 게 성립을 하죠. 그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도 참이 되는 거죠. 이걸 진리집합을 통해서 봤었죠. 여기가 P라는 진리집합이고 여기 Q라는 진리집합이고 여기 R이라는 진리집합일 때 P이면 Q이다는 자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한다. 그죠? 그리고 Q이면 R이라는 것은 Q의 진리집합이 R의 진리집합에 속한다. 그죠? 그런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P의 진리집합이 R의 진리집합에 속하는 거니까 P이면 R이다라는 자 이런 명제가 성립한다. 로 도출하는 것이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죠. 얘를 소크라테스를 들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죽는다. 이거 어디죠?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나요? 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자, 이것을 이제 말로 표현한 거죠. 그 윤리에서는 이제 사상을 배울 때는 여기가 대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소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여기에 넣어보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요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면 조금 편하죠. 이렇게 바꿔두시면 요 흐름과 똑같이 읽을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는다. 그죠? 그러면 뭐다? 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사상을 배우는 책에서는 대전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꿔두시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흐름과 똑같은 흐름이어서 배우기가 더 좋습니다. 이게 3단 논법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수학적 기납법을 좀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 네, 수학적 기납법 뜻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귀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귀납법이 뭘까요? 네, 귀납법은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하나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인데요. 귀자는 돌아갈 귀, 납자는 납입하다고 할 때 납자입니다. 받는다는 뜻의 납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이제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사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하나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죠. 자, 뭐 여기 예를 조금 가져오면, 네, 소크라테스는 죽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고요, 네, 세종대왕도 죽었고요, 이순신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은 네,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결론을 이건 쓰지 맙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게 뭐다? 네, 귀납법입니다. 자, 이 귀납법에 반대되는 이제 건 뭡니까? 네, 연역법이죠. 하나의 원리로부터 하나의 원리를 여러 가지 사실에 이렇게 적용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죠. 그죠? 3단론법이 조금 그런 거죠.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다면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연역법이고 하나의 원리를 개별 사건에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귀납법으로 돌아가서 네, 귀납법은 하나의 결론, 원리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사실과는 대비되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결론이 깨집니다. 결론이 깨지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으냐 하면 블랙 스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스완은 영어인데 백조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스완이라는 것은 다 하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모든 스완들은 다 하얘니까요. 그런데 저기 어느 외딴 섬에서 까만 새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새의 모양과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 스완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색깔이 까만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론. 이 스완은 하얗다라는 결론이 깨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로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100만 개의 사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단 하나의 사실이 다른 걸 가리키고 있다면 그 결론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결론이 깨지기 때문에 논리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게 귀납법의 약점이죠. 그런데 수학은 그런 논리적 약점을 허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귀납법을 바로 수학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형태를 다르게 만든 수학적 귀납법을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n이 1일 때, 자, 어떤 식이 성립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n이 k일 때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증명하면, 즉 여기 n이 k일 때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으로부터 n이 k 플러스 1일 때 나오는 이 p는 pk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증명을 하게 되면, 성립함을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네, 1, 2, 3,
4, 5, 6, 7, 8이라는 어떤 식이 있다고 칩시다. 다 P가 붙었어요. P를 쓰기가 귀찮아서 안 썼는데, 네. P2, 자, P3, P4 다시 써봅시다. P4, P5, P6, P7. 자, 점점점 한다고 칩시다. 이럴 때 P1은 자, 요것으로 증명을 하죠. 그죠? 네,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은요. P2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걸 봅시다. n이 k일 때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으로부터 n이 k 플러스 1일 때 pk 플러스 1을 증명하게 되면 1호부터 끌어내는 겁니다. 이걸 끌어내면 여기 k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n이 이제 k가 1이라고 가정하면 n이 1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n이 2일 때도 증명이 된 거죠. 그죠? k가 1이라고 놓으면 n이 1이 되니까 자, n이 1이라는 식으로부터 n이 2라는 식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p1로부터 p2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k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n이 2가 되지 않습니까? n이 2일 때 p2가 지금 증명이 되었고요. 그죠? 이미 증명이 되니까 참이죠. 자,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로부터 n이 3일 때 P3를 끌어낼 수가 있죠. 이 고리가 증명이 되면요. 그죠? 그래서 P2가 증명이 되면 P3도 증명이 되고 같은 방식으로 자, 이 고리라는 것은 PK가 이제 성립한다고 할 때 이것으로부터 뭘 끌어내는 거죠?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끌어내는 이 연결고리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K가 1일 때는 자 P2가 증명이 되는 거고 K가 2라면 P3이 증명이 되는 거고 K가 3이라면 P4가 증명이 되는 거고 K가 4라면 P5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것은 이 각각의 사실 간의 연결고리를 증명한 셈이라 계속 참이 되는 거죠. 계속 참. 그러면 여기 귀납법처럼 100만 가지가 참이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가 참이 아니면 결론이 깨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를 증명한 셈이어서 여기 100만 번째 나온 P100만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까지도 증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스완 같은 예외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 시작점은 그냥 대입해서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n이 k일 때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으로부터 n이 k 플러스 1일 때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증명을 하게 되면 연결고리를 증명한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증명함으로써 어떤 이제 식이나 이제 어떤 식을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은 뭐다? 네, 2분의 n 플러스 1이다. 그쵸? 우리 시그마 할 때 배웠죠. 그쵸? 시그마 n은 1에서 이제 k는 1에서 n까지 이게 이거 아니었었습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것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 겁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 네, n이 1일 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n이 1이라니까 요 하나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변은 1, 우변은 어떤가요? 우변은 n에 1을 대입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 약분하면 1이 될 거니까 1.
그래서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어서 식이 성립하죠. 그죠? 네, 성립. 이게 이제 뭐 기억이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n이 k일 때 봅시다. n자리에 k를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는 뭐다? 네, 2분의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정으로부터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식. 여기 다른 색깔로 할까요? 그냥 같은 색깔로 합시다. 얘가 뭐다?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자, 요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자, 목표가 되는 요 식을 좀 아래에 두고 이 식으로부터, 자, 이 식을 끌어내 봅시다. 좌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할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좌변에 k 플러스 1을 덧붙이는 게 자연스럽게 좌변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k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럼 좌변은 똑같아졌네요. 그죠? 네, 똑같아졌습니다. 자, 우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k 플러스 1로 묶어낼까요?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2분의 1을 묶어내면 2분의 1 k 플러스 1 묶어내면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는 2분의 k 플러스 2가 되고 분모에 있는 2가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죠. 이 식은 뭡니까? 이 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더하기 k 플러스 1은 뭐다? 2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와 같다. 자, 이 식을 이 식으로부터 끌어냈죠. n이 k일 때 식으로부터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끌어냈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1번 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자, 제일 첫 번째 항 n이 1일 때, 자, 좌변과 우변의 식이 성립함을 같다는 것이 성립함을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n이 k일 때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가정으로부터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식을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했고요. 그러면 좌변은 똑같아지고요. 그죠? 우변도 정리를 해보니까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끌어냈으니 k를 번번이 2, 3, 4, 5, 6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식이 모두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문제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9번 수학적 균합법.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가 P1이 참이다. 나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네, 나 문장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네,
가에서 P1이 참이니까 얘가 참이고요. 네, n에 1을 집어넣어 줍시다. 1을 집어넣어 주면 P1 또는 P2가 참이면 P3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P3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n에 2를 집어넣어 줄까요? P2 또는 P3가 참이면 P4가 참이다. 그런데 P3가 참이니까 P4가 참이 되네요. 3을 집어넣어 줄까요? P3 또는 P4가 참이면 P5가 참이다. P3와 P4가 모두 참이니까 P5도 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 줄까요? P4 또는 P5가 참이면 P6가 참이다. P4와 P5가 모두 참이니까 P6도 참이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P6 같은 방식으로 P7도 P7도 참이 될 것이고 P8도 참이 되겠죠. 계속 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참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이 여기 있는 이 부분. 네, P2는 이거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죠. 그죠? P1이 자연수 n이니까 여기 0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P1이 참이라서 P2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0번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점점점 n, n 플러스 1은 3분의 1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처음 시작점을 먼저 잡죠. 그죠? n이 1일 때. 자, n이 1이면 이 항만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항만 있어서 좌변은 2가 되겠죠. 1 곱하기 2니까 네, 2다라고 쓸 수 있고요. 우변은 어떤가요? 우변은 여기에 1을 대입할 거니까 1, 1,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죠. 그죠? 이렇게 지우면 자, 2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우변도 자, 2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식이 성립하죠. 그죠? 성립.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플러스 1은 여기는 k를 대입하는 거니까 k라고 써야 되겠죠. 는 네,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 가정으로부터 뭘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식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3분의 1 곱하기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까요? 이걸 이제 조금 이것이 목표가 되는 식이니까 조금 내려서 여기 쓰고요. 주어진 이 식에서 출발해 봅시다. 자, 이 식을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식과 같게 하기 위해서 좌변에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를 더합니다.
여기에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를 더합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도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를 더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 길이는 같죠? 그죠? 같습니다. 자 우변을 정리해 볼 텐데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가 공통 인수니까 묶어낼 겁니다. 묶어내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내면 남아있는 식은 3분의 1k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3분의 1도 묶어낼 거예요. 3분의 1이 나가게 되면 여기는 3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3분의 k 플러스 3 아닙니까? 그죠? 3분의 k 플러스 3인데 3분의 1이 앞으로 나갈 거니까 k 플러스 3이 남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리고 남은 것은 k 플러스 3 이렇게 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식이 그대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같다고 놓으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죠? 그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끌어냈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11번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h가 양이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플러스 h의 n 제곱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 네, 첫 번째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자, 제일 첫 번째 항은 2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n은 2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일 때 좌변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죠. 그죠? 우변은 어떻습니까? 우변은 1 플러스 2h가 되죠. 그런데 좌변을 전개하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에서 우를 뺐더니 뭐가 남습니까? h제곱이 남고 얘는 h제곱이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죠.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양이니까 따라서 좌변의 식이 우변의 식보다 크다.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자 n이 2일 때 좌변의 식이 우변의 식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1 플러스 h의 k제곱은 1 플러스 kh보다 크다.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증명해야 할 이 식으로부터 끌어내야 할 식은 어떤 식이냐 하면 n은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죠. 그래서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은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끌어내야 됩니다. 그죠? 네, 증명 단어를 쓰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아래로 내리고요.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도출해 봅시다. 이 식의 양쪽에 1 플러스 h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h 이제 곱하기 1 플러스 h를 하는 겁니다. 1 플러스 h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1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1 플러스 색깔 바꿀까요? 네. 1 플러스 kh라는 식에다가 1 플러스 h라는 식을 곱합니다. 자, 곱한 거예요. 자, 요 식을 전개해 봅시다.
식은 1 플러스 h가 하나만 있는 항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k 플러스 1h 더하기 k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식은 이 식보다 크지 않습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 크죠. 왜냐하면 k는 자연수일 것이고 h는 양수니까 자연수와 양수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얘는 0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이 식보다 큽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이 식보다 크겠죠. 따라서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은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주어진 이 식을 도출해냈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까지 대수에 관한 개념 원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